처음에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몰랐었던 분들이시거든요. 이 한마디 했다가 수천만 원씩 날리고 그렇게 해요. 아직 제가 소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만나는 애인이 기혼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만나다가 기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계속 만났나요? 네. 일단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 상간소송이 우리가 상간녀 소송 혹은 상간자 소송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누구 피해자한테 어떤 가해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그 위법한 행위와 그 가해로 인한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한 거 고의과실입니다. 고의과실이 바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혹은 유부녀인지 몰랐다 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상간소송을 기각할 수 있어요. 언젠가 중간에 만나다가 언젠가 내가 알게 됐는데 계속해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알기 전까지는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알고 나서부터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인지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만나면은 내가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만나셔야 돼요. 일단 그런 상황에서는 헤어지는 게 가장 현명하죠. 헤어지는데 쉽지 않거든요.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 좀 안타까웠었던 사건이 3년을 만났어요. 이혼한 줄 알았었던 거예요. 직장 동료가 이제 한때 뭐 이혼의 코스프레를 회사에서 엄청 했어요. 갑자기 휴가를 내고 장기 떠나면서 막 편지 쓰고 본인한테 쓴 건 아니고 이제 제3자한테 편지 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 무슨 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돌아와서 자기 뭐 이혼한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동료들은 다 이혼한 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의뢰인은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 사람한테 막 이렇게 열심히 구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혼한 줄 알고 그리고 만난 거였어요. 근데 3년을 만나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싸웠는데 혼인관계가 정리가 아직 안 됐다. 법률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법률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다니. 사실은 이혼을 안 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코스프레를 했고 우리 의뢰인을 이렇게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이혼했다라고 속인 거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만났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인정이 돼서 결국은 위자료를 줘야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 난 처음부터 유부남인지 혹은 유부녀인지 몰랐고요. 중간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내용을 보통 대화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카톡으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도 없어요. 그런 게 가장 안타깝죠.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가장 많고 30% 이상이 아까 뭐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른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모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관계를 딱 끊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혹은 딱 그때 연락이 왔을 때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저 사람이 유부남인지 혹은 유부녀인지 알았다면은 저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 건데 저 사람과 동침하지도 않았을 건데 그걸 몰라서 저 사람과 동침을 하고 사귀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한다거나 이 사람이 그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았을 시점에 다툰 내용들 그걸 이제 고백하고 상대방이 미안해하고 뭐 그런 보통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통화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녹음 아니면은 사과 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때 만남을 딱 종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송에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어요.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 유부녀인 걸 몰랐다는 증거를 어쨌든 어느 정도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치밀해져서 상대방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해서 보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 진짜 이혼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받았었던 내역 자체를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거 혹은 유부녀인 걸 숨기고 그걸 전제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가 지금 와이프가 있었는데 지금 걸렸으니까 빨리 그거 다 삭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삭제를 해버려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와이프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방금 엄마랑 같이 밥 먹었는데 너 빨리 한번 소개를 좀 시켜달래 뭐 이렇게 본인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본인 혼인 사실을 숨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삭제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뭐 빼앗기고 이게 큰일 날 일은 아니니까 나한테 유리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내역들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분이 기혼인 걸 몰랐는데 상간녀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원고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억울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하면 뭔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제가 죄송한데요. 뭐 이거는 몰랐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과 잘하잖아요. 진짜 막 진지하게 사과할 거 아닌데도 사과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용에서 일부만 편집해가지고 보면은 이거 내가 인정하는 듯하게 뭐 보이는 뭐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막 거기에다가 지금 이분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막 지금 이분 막 자살시도까지 했었어요. 우울증 약 먹고 있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만 이렇게 법원에 제출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위험하죠. 상대방 변호사라든지 이제 상대방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오해를 풀면은 소송이 쉽게 취하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면은 안 돼요. 소송이라는 건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은 소를 시작했으니까 승소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상대방이 유부녀인 걸 혹은 유부남인 걸 모르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걸 안다라는 이야기를 좀 도출하기 위해서 그 정황을 만들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이렇게 휘말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마주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내가 몰랐다라는 거 밝히고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라도 녹음을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상간소송에서 내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몰랐다라는 부분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원고가 소송 전에 혹은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 내에서 만났다라고 하면 직장을 그만둬라 라는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 이런 요구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그 원고의 요청에 요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조건을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요구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합의를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합의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요구를 수용해서 직장을 그만뒀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직장을 잃고 그래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되 어떤 섣부른 판단에 따라서 뭐 어떤 행위를 바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원고가 요구하는 게 통상적인 위자료가 아니고 이제 다른 요구가 좀 많다라고 하면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흥분한 원고와 직접 대면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좀 적절한 안을 도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합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원고가 뭔가 해달라 했을 때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몰랐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미혼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결과적으로 결국 유부남을 만났고 유부녀를 만났고 이게 주변에 알려지는 게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에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있게 될 어떤 손해의 액수를 넘어서는 어떤 걸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침착하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과한 요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걸 그냥 나는 억울하니까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를 지우지 않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 유부녀인 것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되,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어떤 접촉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천천히 검토한 다음에 이걸 방어가 가능한지 혹은 추가로 우리가 자료를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일단은 지우지 마시고 다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처음부터 사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유부남인 거, 유부녀인 거를 알았을 때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송 외에 요구하는 부분을 처음부터 너무 다 들어주면 나중에는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